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삼식입니다. 최근 전쟁과 물가 공포, 또 반도체 고점론에 하락한 주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 앞으로 꾸준히 영상을 남겨드릴까 하는데요. 하락한 주식들 중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원전주들, 유력하게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SMR 원전주들이 포함될 확률이 높은데요. 삼성 SK하이닉스 같이 하락할 때 거의 전 종목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상당히 원전주를 투자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실 겁니다. 7월달 급상승이 나올 수 있는 공포가 왜 기회가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최근 5월부터 이어진 원전주. 자, 어제는 바로 미국의 이란 공격 소식에 저점 라인들도 이탈하는 하락 충격 공포가 다가왔죠. 자, 어제 나스닥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살짝 시세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두산에너빌티 같은 실적이 우량한 대형주들도 최고점 5월의 고점 대비 50% 하락 시세가 나왔습니다. 반도체에 물렸던 자금들이 소외된 구간들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또 반도체 주식들이 하락하자 같이 동반 하락 시세를 만들어냈는데요. 이와 같은 흐름들은 두산에너지뿐만 아니라 대우건설 거의 반토막 이상 나왔습니다. 50%. 현대건설도 19만원부터 10만원 이탈 시세, 그리고 우리기술도 3만원부터 만원, 한전기술도 19만원부터 95,000원. 기타 원전 건설주들 동향들 어떻습니까? GS건설이 최근 데이터센터 수혜주로 추세를 위쪽으로 돌린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수급들이 들어온 주식들은 바닥에서 매집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중동재건 인프라 수혜주였던 삼성 E&A 한번 5만선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변동성 때문에 다시 저점 라인들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원전주들의 최고점 대비 거의 마이너스 50% 시세가 나는데요. 자, 두 가지, 제가 7월 달에 다가올 두 가지 호재 소식들 말씀드리면서 원전주들의 강력한 바닥 매집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불안감, 또 반도체로 몰렸던 수급들, 또다시 호재 소식들이 들려온다면 바닥에서 강한 상승 흐름들 보여줄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 두 가지 호재의 소식들 말씀드리기 전에 궁금해서, 자, 방금 속보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이란에서 조금 전 연락을 받았다. 협상을 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 실시간으로 오일 지수가 그 소식이 나오고 이란과의 미국 협상 소식에 74달러에서 급락하는 모습들. 그리고 나스닥 증시도 오늘 0.5% 상승해주면서 즉 분봉상에서는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전쟁에 대한 공포 문제들이 하루 만에 해결이 되면서 어제 하락했었던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했었던 부분들을 단기간 내에 평화협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끌어올릴 가능성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필두로 해서 원전주들의 계단식 하락 패턴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고점을 뚫고서 내려가는 패턴을 통해서 자꾸 저점을 갱신하는, 올랐다가 하락해버리고 올랐다가 하락해버렸죠. 다시 8만선을 단기간 돌파해주는 움직임들 나온다면 이러한 계단식 패턴들을, 하락 패턴들을 위쪽으로 뚫어버리는 시세가 나왔을 때 본격적인 하락에서 상승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8만선을 돌파하는지 잘 지켜보세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10만선 위로 갈 수 있는 제가 특별한 호재, 아까 첫 번째 다시 전쟁이 협상 국면에 들어섰다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지금부터 오늘 3시가 영상을 많이 가져올 거예요. 계단식 하락 패턴, 반도체로 수급이 쏠려서 처음엔 하락했지만, 자, 이게 전쟁이 터지고 물가에 대한 금리 공포 때문에 추가로 하락한 주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단식 하락 패턴을 통해서 고점을 뚫지 못하고 주가가 내려갔다가 눌림목 구간들에서 추세가 되돌아가는 포지션들이 나온다면 위쪽으로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 5월달에서 7월달 이어졌었던 하락들이 7월 금리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악재가 먼저 선반영 받았죠.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외인 기관들이 원전주들을 바닥에서 쓸어담고 있는 포지션들 말씀을 드릴 거고, 특급 호재가 나왔어요. 호재. 지금 전쟁 공포만 바라보지 마시고 특급 호재, 왜 이 원전주들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셔야겠죠. 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번 전쟁 여파로 하락했을 때, 그리고 다른 원전주들도 건설주들도 마찬가지죠. 추가 하락은 공포를 일부러 만든 겁니다. 코스피 추세 라인들 저점 구간들을 이어봤을 때요, 8000p 밑에서 지지를 해줘야 되죠. 근데 이틀간 금리와 전쟁에 대한 공포로 밑으로 내려버렸어요. 7000p도 깨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밀어버리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란과의 다시 재협상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가 급락하는 구간, 공포 구간에서 위쪽으로 추세를 되돌려준다면 자, 어떤 흐름들 펼쳐지겠습니까? 드디어 공포에서 매집한 세력들이 주가를 단기간 내에 또 급등시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항상 지수 방향성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원전주들도 코스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질 때 같이 밀린단 말이에요. 지수를 하방으로 베팅하는 큰 돈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 지수 자체를 하방으로 밀어버릴 때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렇게 하락 추세를 주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성도 상승이냐 하락이냐 정말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의 투매가 나오게 된다면 단기 성격의 자금들이 정리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바로 어제 7월 8일 전쟁 때문에 급락했었을 때 지금 자리부터 여러분들께 팔면 안 된다고, 손절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러 공포를 만들어 놓고서 시장의 강력한 매집을 위해서 저가를 형성한 자리입니다. 지금 파동으로 하락 구간들을 주면서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이제 저점에서 매집하는 기간 조정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 하락을 멈추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구간들, 저점 매집하는 주식들을 잘 포착을 해야 7월달부터 8월달 또 금리 결정이 있는 9월달까지 단번에 올라가지 않고 올랐다가 하락하면서 주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들이 큽니다. 그때마다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릴 거예요. 코스피가 9,000에서 7,000포인트도 깨지는 악재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50% 고점 대비 하락한 주식들이 상당히 많은 시점, 이 7월달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실 분들 삼시랑 함께하는 슈퍼개미 공방에 들어오셔서 앞으로의 지수 방향성 투자 전략과 앞으로 지수가 저점을 찍고서 다시 반등할 때 이 하락한 주식 등에 상당히 반등이 세게 나올 예정입니다. 그 기회의 주식들 공부방에서 공략을 해드릴 테니까 삼식이랑 함께 이번 하락한 주식들의 기회의 타점들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삼식의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보내시고 공부방에 입장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1초 만에 신청 가능하시니까 제가 문자로 보내드린 1초 링크 클릭하시고 미리 입장하셔서 증시 방향성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5월달부터 7월달까지 하락한 원전주들, 최근 계단식 하락 패턴을 통해서 정말 힘도 없이 내내 하락을 했어요. 하락한 주식들 중에 외인들과 기관들이 바닥에서 매집을 하면서 앞으로 7월달 이후에 주가를 날려보낼 그 기회 주식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전에 제가 특급 호재가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유력하게 여러분들 오늘 공부방에서 11시 40분에 뉴스 하나 올려드렸어요. 한국과 미국, 일본이 SMR 수출 동맹을 시도한다. 여러분들께서 원전주들의 방향성을 짚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사였습니다. 일단 과거 일본에서 미국과 원전 SMR 협력 대미 투자를 발표를 했었어요. 이때 90조 이상을 일본이 투자한다고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쪽에서도 유력하게 두산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5월달부터 내내 대미 투자 누가 될 거니 하면은 1호 프로젝트 원전 아니면 조선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일본과 미국은 이미 수출 동맹을 맺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이 같이 껴있단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 SMR 원전을 한국과 미국, 일본이 같이 공조를 해서 한국은 시공을 맡고요, 미국은 기술을 맡고 일본은 부품을 맡는답니다. 시공이 뭐겠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건설주들 아니겠어요? 건설주들이 대박을 칠 겁니다. 이제 시공사, 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원전주들의 전세계 진출이 지금 전쟁으로 인한 공포 최저가에서 특급 호재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알고서 건설주들 동향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미국 원전 프로젝트에 한국 자본 투자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미 투자 발표가 시작이 될 때 딱하니 1호 프로젝트 원전이다 나올 거예요. 그때 죄다 하한가 한 방씩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하락할 때 최근 메가 프로젝트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 SK하이닉스가 4천조 프로젝트 발표했죠. 거기 광주에 땅 갖고 있는 금호건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호기업들, 금호건설이 거의 몇 원상을 갔잖아요. 이 소식 나오고 금호건설 어떻게 됐어요? 자, 주가가 5,000원 찍고서 급락하던 6월달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가기 시작하더니 최근 주가가 하한가하고 나서도 다시 12선 조정 포인트 받으면서 최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당한 시점이었죠. 이틀간 급락한 시점에서 다시 신고가로 이어지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증시에서는 주가를 올리려면 특급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급락하던 주식도 이렇게 몇 연상을 보내버립니다. 그만큼 매집을 바닥에서 해서 위쪽으로 올려보내는 힘이 1파동, 2파동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 시점들이 원전주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메가 프로젝트로 금호건설이 급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삼식이도 영상 통해서 금호건설 5연상 랠리 갔다. 그래서 4천조 프로젝트 한번 보자 말씀도 드렸었고,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원전 확대 명령 10배 정책을 내세우면서 이번 일본이 움직이면서 한미전략투자공사가 6월 18일 출범을 했습니다. 네, 1차 프로젝트, 일본은 2차 프로젝트에서 SMR 협력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같이 일본과 이번 기사를 통해서 SMR 협력을 할 수 있겠구나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기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SMR 대표적인 주자들, 시공사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기업들이 같이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필두로 한 원전 기자재 밸류체인 한번 보시면 웨스팅하우스가 설계를 맡겠죠. 그리고 원자력의 주기기 두산에너빌리티와 태웅, 그리고 계측기 우진, 자, 이런 기업들이 같이 진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분기 최대 실적 발표하는 BHI, 또 우리기술, 계측제어 시스템,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다 주가가 최저가예요. 최저가. 지금 원전 협력 발표 나오면 최저가에 있는 기업들이 상한가 랠리를 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밑에서 30% 이상 하락한 주식들 중에 원전주들 미리 담아놓는 전략도 7월달 유효할 수 있겠죠. 다시 안 올 저점이 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미국 기업들과 같이 SMR 협력하는 기업들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여기 그동안 조선, 두산에너비티, 삼성물산, 현대건설, HD현대중공업까지 미국 에너지 기업들과 같이 SMR 공급 협력을 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러한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지지부진하죠. 다시 SMR 협력 모멘텀으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들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진출하다 보니까 그 규모가 어마무시하겠죠. 이 원전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럽 시장에 같이 벨기에, 독일, 프랑스와의 경쟁에서 체코 원전 수주를 따냈었는데, 자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전체적으로 원전 프로젝트를 SMR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는 추이를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기사에서 미국은 원전 웨스팅하우스가 설계를 맡고 한국은 두산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건설사들이 시공을 맡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원전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할 거고요. 상당히 그러면 주기기를 납품하는 두산에너빌리티랑 건설사들이 유력한 상승 후보가 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삼성전자 지분가치로 올랐었던 삼성물산과 또 대표적인 원전 주자죠. 미국의 원전기업 홀텍과 SMR 협력도 맺었었고 웨스팅하우스와 또 협력을 맺고 있고요. DLENC도 최근에 S에너지와 SMR 협력을 발표를 했었죠. 그럼 이 세 개 기업들이 건설사들이 SMR 협력을 맺은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삼성물산, 현대건설, DLENC, 그리고 대우건설도 있죠.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2+2 계약이기 때문에 또 나올 것이고, 또 원전의 LNG 인프라망에 또 이거 미국 원전도 대우건설도 같이 참여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베트남 원전과 나머지 체코 원전이 2028년 다가오고요. 특히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2026년 불가리아와 슬로베니아와 핀란드, 스웨덴까지 계속으로 진출하는 모멘텀을 갖고 있죠. 상당히 많은 현대건설의 원전 시공 능력을 봤을 때 주축이 현대건설을 필두로 한 DLNC,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까지 건설주들이 랠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한 번씩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 추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두산에너빌리티는 계단식 하락 패턴을 구사를 했죠. 고점을 낮춰 나가면서 하락 파동을 계속으로 위아래로 주면서 신저가를 계속 갱신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7만선이었고, 자 그러면 이 하락하던 추세에서 추세를 위쪽으로 뚫어줘야만 이제 다시 상승의 시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단기간 내에 8만선으로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왔을 경우 추세를 이제 위쪽으로 뚫어주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위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1월 달부터 그동안 두산 FT 1200만 주 매수를 해왔는데 상당히 고점에서 50% 하락한 구간들이죠. 아직 뭐 유의미한 바닥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외인들도 샀다가 매도를 하면서 청산하고 나가고 있고, 기간 쪽에서는 8만선, 9만선에서 상당히 많이 담은 모습을 볼 수 있죠. 7만선에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8만선을 돌파하는 구간들을 예측해 볼 수 있겠고요. 중장기 추세 라인들을 뚫다가 밑으로 내려버리니까 올라가지 못하니까 다시 추세를 막고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지를 받고서 8만선을 돌파해주는 순간들부터 저가를 높이는 구간들이 예측이 되고요. 이런 흐름들 한번 살피셔서, 그동안 뚫고 밀렸죠. 이 11만선까지 발표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밀릴 또 가능성들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 삼성에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장기 추세 라인들을 뚫고 밀려버리다 보니까 그 하락이 이어져서 진짜 정말 7만원까지 이어졌지만, 이게 흐름을 잡고 위쪽 8만선을 뚫었을 경우에 단기간 11만원까지 과거의 지지 구간이었죠. 이제는 저항 구간이 됐습니다. 여기를 뚫기 위해서는 한 번에 뚫지 못하고 밀렸다가 다시 뚫어주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단기적으로 11만선 밑으로 평단가를 맞춰 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최저점을 이탈했을 때 공포는 기회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기술입니다. 두 번째, 아까 보여드렸죠. 원전 주기기 공급하는 우리기술 3만원까지 갔던 주식이 벌써 3분의 1 토막 만원까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상당히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외국인들 바닥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죠. 최근에도 바닥에서 개인의 손절 물량들을 만원에서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만원이 깨지는 공포 구간들 2만선에서 지지를 해주다가 밀려버리니까 추세가 저번에 급작스러운 상한가 나오고 나서 17,000원 주가를 지지 없이 밀어버렸죠. 이와 같은 흐름도 저는 21선이 내려오는 12,500선 바로 돌파를 해주는 구간들이 원전 소식이 나와주면 바로 과거의 상한가 같던 것처럼 나와주면서 추세를 위쪽으로 올려준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의 다 고점에서 하락한 주식들이 지금 11만원부터 44,000원이면 60%가 하락한 BHI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원전주들의 주가가 많이 밀렸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폭들은 건설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수급들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대우건설 보시죠. 15,000원, 16,000원권, 19,000원, 18,000원권 외인 자금들과 기간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우건설을 6월부터 7월까지, 6월, 7월이 여기 이쪽 구간이거든요. 2만원 밑에 외인 기관들이 같이 담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4만원에서 50% 이상 하락한 구간들에서 외인들의 매집 구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저번에도 이렇게 저점 잡고서 급등했을 때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만큼 외인들이 매집하면서 급등시켜서 다 팔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른 게 외인 기관들이 같이 동시 매수를 해주면서 이렇게 과거와 같은 시세가 27,000원 위쪽으로 단기간 내도 대우건설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5,900원이죠. 지금 외인 기관들이 같이 매집을 하고 있는 원전 시공사입니다. 이번 SMR 협력에서 시공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 주식은 여러분들 최근 많이들 사셨을 거예요. 11만선 바닥인 줄 알았더니 뚫어버리고 정말 극악의 저점 구간들이 나왔습니다. 10만선도 이탈하는 오늘 시세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6일 연속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들 봤을 때 10만선이 저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의 픽은 현대건설이었습니다. 자, 우리 현대건설 보시면 5천억 원 전환사채 0% 금리로 조달을 했는데요. 0%면 이 5천억이라는 자금을 은행 이자로 빌려도 3%에서 5% 줘야 되는데, 이 투자자들이 현대건설 믿고서 그냥 공짜로 줬다는 겁니다. 그 가격대가 그러면 상당히 중요하겠죠. 가격대 5천억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자, 가격대 어딘가요? 15만 607원 15만 607원이죠. 공부방에서도 5천억 전환사채 공시 나왔을 때 15만 607원에 이자 0%로 현대건설 공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반도체 아닌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15만원 공시 보고서 그때 들어가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아직 추세는 뚫은 것은 아닙니다. 고점에서 다시 저점을 깨버리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라갔다가 하락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시세가 나오죠. 근데 이런 패턴들을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뚫었는데 빠지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외인들이 본격적으로 15만선 전환사채 5천억 자금도 들어왔으니까 그 증권사들이 납입을 했죠. 단기간 내로 15만선 그리고
또 소식들 나왔을 때 중장기 흐름들 재차 보여줄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지금 이 모든 고가에 사신 분들은 지금이 현대건설은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현대건설 98,500선이고 15만원에 15만 607원이죠. 5천억 전환사채가 납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98,500원인데도 불구하고 전환사채를 납입한 이 증권사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SMR 건설사들로 이들이 15만 선에서 들어왔다는 점. 벌써 뭐 주가는 거의 30% 이상 싼 구간이네요. 증권사들은 15만원에 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건설주 중에 유일하게 추세를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러한 추세를 뚫고 밀렸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면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GS건설이 이상하게 원래 제일 원전주 중에 꼴등이었는데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10조 원 이상의 누적 수주 잔고. 데이터 센터 이번에 GS그룹이 또 정부의 수주 물량을 따내기도 했었죠.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해서요. 지금 외인기관들의 바닥 자금들이 강력하게 28,000선과 3만선에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가면서 GS건설도 지금 뭐 29,950원이죠. 그리고 추세를 잡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센터의 원전, 협력, 건설사.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찍고 밀렸었던 35,000선을 같이 돌파해주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세를 뚫어버렸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이 바로 GS건설이죠. 자, 그리고 요 주식 저번에 해상풍력 소식이 나오고 상한가를 갔다가 47,000선 찍고요. 단기간 내에 너무 주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어제 급락했을 때 신저가를 갱신을 했는데요. 이 태웅이 최근에 미국의 첫 상업용 SMR 핵심 부품을 뚫었다는 소식이 나왔죠. SMR 협력 소식 나오면 같이 태웅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부분들 47,000선 찍고서 죄다 밀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26,200선이면 40%가 넘게 하락한 타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저는 최저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과 미국과 한국이 협력하면서 7월 이후로 발표되는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 나왔을 때 급반등을 해줄 수 있는 기회의 주식들이라는 것이죠. 추세는 아직 밑에 하방 추세를 걷고 있지만 원전에 대한 미국 자본 투자길 소식들도 들려왔고요. 또 한국과 미국의 일본의 수출 동맹이 시동이 되면서 대미 투자가 유력하게 발표될 것으로 원전이 한국, 미국, 일본이 협력한다는 소식 나왔으니까 조만간 발표 원전하겠죠? 그때 저점에서 슈팅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쪽에서 물리신 분들은 아래쪽에서 이제는 이 기회를 의심하지 말고 위쪽에서 살 수 있었는데 아래쪽에서도 매수할 여력이 있다면 기회를 잡아가시는 전략 취하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주가가 급락했었던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락이 마무리되면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뿐만 아니라 전력, 원전 최근에 고점에서 계단식 하락 패턴을 통해서 거의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50% 하락한 주식들이 이제 빠르게 추세를 뚫어주면서 상승 전환할 가능성들이 높은 기업으로 전력과 원전, 반도체 소부장주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 흐름들 나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시장이 공포가 있을 때 우리는 왜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거래량 돋고서 10만선까지 반등했다가 깨져버렸잖아요. 이 공포가 왜 극에 달했을 때 왜 기회가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한 바람에서 제가 오늘 하락이 마무리될 때 원전주가 가야 될 이유들 그리고 베스트 주식들까지 같이 함께 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이제 미국 원전 소식 나오기 전에 저점에 또 특별한 주식들, 기회 주식들 난다며요. 원전주뿐만 아니라 공부방에서 공략을 해드릴 겁니다. 하락했을 때 내 주식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이나 그리고 앞으로 좀 기회를 잡아가서 저가의 공략을 하고 싶으신 분들 삼식의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보내주시고 공부방에 미리 입장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계단식 하락 패턴으로 정말 50% 이상 하락한 주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식이가 경제인사이드 채널에서 앞으로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주식들 많이 가져올 테니까요. 하락한 주식들도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꾸준한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원전주들 정작 발표가 됐을 때는 1초 만에 상한가를 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하락한 주식들을 기회가 왔을 때 하락했을 때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달 본격적인 이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것 같네요.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